처녀의 항아리. 옛날 경상도에 길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길재는 양반가의 사람이었는데 15살에 계룡산에 들어가 20년간 생식을 하며 수행을 한 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을 마친 길재는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랜 기간 수행을 쌓았으니 나의 학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시험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길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겪으며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길을 나선 지 2년이 지나자 길재를 만나 소원을 이루었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의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를 찾아다녔지만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난 사람은 있어도 정작 길재의 얼굴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꽃샘추위가 매서운 어느 봄날 한양에 도착한 길재는 주막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툇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어두운 표정으로 혼자 말을 했습니다. 종묘사직에 우환이 그칠 날이 없으니 큰일이구나. 이를 어쩌나. 그런데 이때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지더니 남쪽에서 유성 하나가 나타나 푸른 빛을 내며 북쪽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쿠, 잠들어 있던 별이 유성의 흐름으로 깨어났구나. 이런 경사가 있나? 영롱한 저 별은 백성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어떤 분인지 만나러 가야겠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길재는 정릉고개로 향했습니다. 5시쯤 정릉고개에 도착한 길재는 아침을 걸은 터라 심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허허, 금강산 도시 구경이라 했는데 급히 나서는 바람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구나. 근처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니 물로 허기를 달래야겠다. 물을 먹기 위해 계곡으로 내려가던 길재는 계곡에서 빨래를 하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계곡에서 빨래를 하는 여인이 있네. 놀라지 않게 헛기침이라도 해야겠다. 어흠! 계곡에 들어선 길재가 손으로 물을 떠마시려 하자 처녀가 길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제가 이곳에서 빨래를 하니 그 물은 드시지 마십시오. 제가 드실 물을 떠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길재는 처녀의 따뜻한 마음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처녀는 상류로가 바가지에 물을 떠 길재에게 건넸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길재가 물을 건네는 처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려고 여기에 왔구나. 고귀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 물을 마신 길재는 바가지를 내밀며 처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바가지를 받아든 처녀는 빨래를 가지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자 길재도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저 귀한 상의 처녀가 어찌 사는지 한번 가봐야겠다. 길재가 처녀의 뒤를 따라가 보니 처녀는 언덕에 지어진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녀가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맞았는데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구나. 상황이 그런데도 얼굴에 그늘 한 점 없다니. 길재는 주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5일 후 날이 어두워질 때쯤 다시 처녀의 집을 찾아간 길재는 저녁을 짓는 처녀를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 며칠 전 뵈었던 선비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경상도에 사는 길재라는 사람인데 부모님을 만나뵐까 해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손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작은 재주가 있어 부모님의 병을 치료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방으로 드시지요. 길재는 처녀의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진맥하고 침을 놓아 치료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숨이 가쁘고 눈이 빠질 것 같아 누워있기만 했는데 이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기침이 심해서
숨쉬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편안해지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병이 모두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은 배창이란 병인데 오랫동안 치료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약초를 적어드릴 테니 다려서 드십시오. 부모님 병이 호전되자 처녀는 뛸듯이 기뻐하며 씨감자 2알을 내왔습니다. 마침 저희도 식사를 하려 하니 잘 되었습니다. 가난하여 드릴 것은 없으나 시장하실 테니 감자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길재는 처녀가 내온 감자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씨감자를 주었으니 이 감자가 싹이 터 모든 이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잘 먹고 갑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처녀가 어리둥절하는 사이 길재는 처녀의 집을 나섰습니다. 조남이 길재라 하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그분이신가? 아유, 살림이 조금 나았다면 쌀밥을 차려드렸으면 좋았을 터인데 죄송스럽구나. 처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길재가 쌀 1마를 들고 처녀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 선비님, 어쩐 일로 또 오셨습니까? 혹 식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감자라도 내오겠습니다. 처녀는 길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러자 길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이 쌀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쌀이요? 처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쌀로 밥을 해서 가족들이 함께 드세요. 길재는 쌀을 처녀에게 건넸습니다. 어머, 이 귀한 쌀을 제가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길재는 처녀의 말엔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 찾았습니다. 옳지, 여기 있구나. 길재가 소매춤에서 막대기를 꺼내 집 처마를 두드리니 기다란 독사, 살모사가 1마리 기어나왔습니다. 어머나! 처녀가 깜짝 놀라 소리치자 길재는 어디서 꺼냈는지 작은 옹기에 살모사를 잡아 넣었습니다. 이 뱀은 제가 잘 키워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처녀는 어리둥절하여 길재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 저녁 길재가 다시 처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 선비님, 오셨습니까? 처녀가 반갑게 길재를 맞자 길재는 가지고 온 보자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받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옷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옷을 입고 2달 후 다돈날 신시에 조작거리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처녀가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고운 치마 저고리에 옥빛 장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운 옷을 제가 어찌 입겠습니까? 놀란 처녀가 길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길재는 편안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씨감자가 싹을 틔워서 양식이 되어가는 과정이니 받으십시오. 처녀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길재가 의아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궁궐에는 길재의 예언대로 근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즉위한 지 7년이 되어도 대를 이을 자녀가 없었는데 중전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임금님을 찾아가 종묘사직을 걱정하며 나라에 금운령을 내리고 새로운 중전을 맞을 것을 간언하였습니다. 상감마마, 종묘사직이 염려되옵니다. 하루빨리 금운령을 내려 중전마마를 맞이하심이 옳은 줄로 아래요. 이보시오 좌상, 중전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시오. 황공하옵니다. 그러나 왕실의 후사가 없음은 나라 안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백성들도 불안해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들 말대로 후궁들도 들이지 않았소. 그런데 자식들을 낳아도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니 후사가 없는 것은 내가 자식 복이 없어 그런 것이지 누구 탓을 하겠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 나가들 보시오. 왕은 후사가 없다는 걱정보다 죽은 중전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혼자 있는 저녁 시간엔
중전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텅 빈 세상에 나 홀로 남겨두고 어찌 혼자 가셨단 말이오, 중전. 그러던 어느 날 늦게까지 술을 먹고 잠에서 깨어난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내 몸도 가볍구나. 오늘이 며칠인가? 왕이 곁에 있던 상선에게 물었습니다. 내 폐하, 오늘은 초나흘입니다. 그럼 내일이 단오란 말이냐? 네, 내일이 초닷새 단오이옵니다. 오호, 벌써 이렇게 되었나? 시간이 참 빠르구나. 잠시 생각에 잠겼던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복의 상선, 마침 내일이 단오라 하였으니 경연을 마치면 바깥 구경을 해볼까 하네.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군. 네, 잘 알겠습니다. 제비해 놓겠습니다. 다음날 신하들과의 경연을 마친 왕은 변복을 하고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단오날이라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남정네들은 씨름을 하고 여인들은 그네를 타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허허, 이리 활기찬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군. 왕은 저작거리를 한 바퀴 돌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길재가 시키는 대로 옥빛 장옷을 입은 처녀가 왕의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중전과 닮은 여인이 있다니! 중전도 옥빛 장옷을 즐겨 입었는데 여보게 어서 저 여인을 따라가 보게! 어서! 처녀를 본 왕은 소스라치게 놀라 신하들에게 처녀의 집을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후 왕은 신하들이 알아온 처녀의 집에 함께 가보았습니다. 처녀의 집이 허름한 것을 본 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혹시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왕이 처녀에게 물을 청하고 텐마루에 앉으려 하는데 처녀가 급히 장옷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귀한 분이신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 옷을 깔고 앉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마루가 더러워 나으리의 옷이 걱정되옵니다. 처녀는 자신의 옷을 마루에 깔아주었고 왕은 처녀의 고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왕이 장옷을 옆으로 밀고 마루에 앉아 처녀가 건네준 물을 받았는데 처녀의 얼굴과 손이 달빛같이 뽀얀 것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왕의 모습을 본 신하들은 평소와 다른 왕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왕과 함께 잠행에 나섰던 신하들은 원로들을 만나 정릉고개에 사는 처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중전 이외의 여인에게 눈길을 주었다는 소식에 원로들은 급히 처녀의 집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집안도 몰락한 양반이라 궁에 들어온다고 해도 세력 다툼이 없을 듯하니 아니 좋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신하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원로 대신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전하, 더 이상 왕실의 후사를 미루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속히 중전마마를 맞으셔야 합니다. 마침 정릉고개에 사는 박첨지에게 지성을 갖춘 참한 여식이 있다고 하옵니다. 몰락한 양반가라 궁에 들인다 해도 전하께서 꺼리시는 권력 다툼 또한 없을 것입니다. 제발 종묘사직을 위해 무리치지 마시옵소서.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정릉고개요? 관심 없이 듣던 왕이 정릉고개라는 말을 듣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어찌 그러시는지. 아, 아니요. 대신들의 정성을 이해하였소. 네, 알겠으니 대신들의 뜻대로 하시오. 네? 네, 폐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말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며칠 후 처녀에게 궁에 입궐하여 간택 준비를 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처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다음날 입궁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날이 어스름해지자 길재가 처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 선비님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제가
선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오날 옥빛 장옷을 걸치고 저작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전 간택을 받으라는 전가리와 내일 입궁하게 되었습니다. 하하, 잘 되었습니다. 내일 입궁하실 줄 알고 왔습니다. 아씨께서는 중전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선비님께서 중전이 될 거라 하시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처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아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항아리엔 무엇이 들었습니까? 항아리에는 지난번 처마에서 잡은 독사가 들어 있습니다. 중전이 되시면 이 항아리를 수락관에 가져다 놓으세요. 네? 왜 그리해야 합니까? 이 뱀이 중전이 되신 아씨를 보호할 것입니다. 옹기에 들은 뱀은 부자 냄새를 맡으면 공격하도록 길들여 놓았습니다. 궁에 들어가시면 잊지 말고 수락관에 항아리를 놓아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선비님의 말씀대로 수락관에 항아리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선비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찌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씨감자가 싹을 틔워서 양식이 되어가는 과정이니 받으십시오. 처녀는 항아리를 안은 채 길재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입궁한 처녀는 대비의 간택을 받아 중전이 되었습니다. 중전이 된 처녀는 제일 먼저 수락관에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보름에 한 번씩 먹이를 주며 보살폈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선비님께서 신신당부하신 일이니 내 남에게 맡길 순 없지. 중전은 왕과의 금술이 좋아 궁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왕도 점차 중전을 잃었던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이가 중전을 찾아왔습니다. 마마, 감축드립니다. 회임하셨사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왕과 금슬이 좋았던 중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뭐라고? 중전이 회임을 했다고? 하하하! 폐하, 감축드리옵니다. 모두 경들이 애쓴 덕분이요. 경들의 공로가 크오. 내 이렇게 있을 순 없지. 여봐라, 내 중궁전으로 들 것이다. 하하하! 그런데 중전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고 며칠 후 중궁전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상궁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무엇이냐? 왜 이리 호들갑이냐? 네, 다름이 아니오라 어젯밤 궁녀 하나가 수락관에서 쓰러져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뭐라? 이런 변이 있나? 어서 중전마마께 알려드려야겠다. 상궁에게 궁녀의 소식을 전해 들은 중전은 침착하게 현장을 확인한 어이를 들라하였습니다. 어이 영감, 이게 어찌된 일이오? 네, 중전마마, 아래옵게 황공하오나 어젯밤 궁녀 하나가 중전마마의 음식에 사약을 따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독사가 궁녀의 손을 물어 독을 타려던 궁녀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뱀이 중전마마와 아기씨를 살린 것이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왜 선비께서 뱀이 든 항아리를 수락관에 두라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중전은 급히 왕을 찾아가 궁녀가 자신과 아기를 독살하려다가 죽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크게 경노하여 명령하였습니다. 여봐라! 즉시 판익은 부사를 불러 중전을 시해하려던 무리를 찾아 엄벌하도록 하라! 중전, 얼마나 놀라셨소? 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의금부에서 수락관 궁녀 사망 사건을 조사하자 사망한 궁녀가 본래 데비전에 있던 궁녀이며 데비의 외척들이 자기 집안과 관련된 사람을 중전으로 앉히기 위해 중전과 아기를 시해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전 중전과 후궁이 아기를 갖지 못했던 것도 빈이 낳은 5개월 된 왕자가 죽은 것도 모두 독약을 음식에 탔던 외척들의 소행이었던 것입니다. 왕가의 종묘 사직을 뿌리째 흔들어 나라를 어지럽힌 흉악한 역도들을 모두 처벌하라!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되고 중전은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중전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수소문을 하여 길재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길재는 백성들의 어진 어머니가 되어달라는 서신만을 전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전은 길재의 당부를 잊지 않고 왕이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는 선군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긴 길재에게 시감자를 대접한 처녀는 나라의 국모로서 왕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